피해게임2 8화입니다. 지호 안녕. 오랜만이나? 권력자에 의해서 이진영님이 야생으로 쫓겨났지만 유령 플레이어와 게임을 해서 투표 면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페널티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유령 카지노 게임은 컬러턴입니다. 이 게임은 칩을 놓으면 색깔이 바뀌는 지뢰가 숨겨진 게임판에서 자신의 색깔집으로 먼저 사목을 만들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오목처럼 새로운 돌들을 많이 올려놔서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수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고 상대방이 지뢰 구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의 계략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임이라고 봤어요. 이 게임을 했던 모든 플레이어들이 내가 확실한 수를 만들기보다는 상대가 지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상대방의 실수에 기대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니죠. 나의 진영을 갖추고 유리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양수를 만들어서 상대가 막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이 소모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서 재미있는 게임 하나가 날아가 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게임 진행을 끝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편집이 된 것도 아쉽습니다. 결국 이진영님이 승리하게 되고 투표 면제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머니 챌린지에 임할 수 있겠죠. 머니 챌린지는 블랙 앤 화이트, 플레이어는 블랙 카드 2장, 화이트 카드 2장, 그레이 카드 1장의 라운드마다 투표룸에 입장해 색깔 카드 1장을 선택해 제출한 뒤 각 플레이어는 혼자 또는 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짝이 될 경우 각 플레이어가 제출한 카드 색깔이 합쳐집니다. 화이트끼리 합쳐지면 화이트, 그레이끼리 합쳐지면 그레이가 됩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합쳐지거나 그레이와 블랙 또는 화이트가 합쳐지면 그레이가 됩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혼자 그레이일 경우 승점 1점 획득, 두 명의 플레이어가 짝을 맺고 그레이일 경우 각 플레이어는 승점 1.5점 획득, 최종 색들 중 가장 소수색인 플레이어만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 그레이를 내거나 흑백을 내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수 점수를 노리든 그레이 조합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노리든 두 명이서 짝을 지어놓아야 선택권이 생기고 전략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홀수이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짝을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기존 야생연합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원이 짝수이기 때문이죠. 게임의 구조부터가 3인 연합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야생끼리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꼴등에 절대 안 나와. 거듭 언급되지만 히든팀의 존재가 게임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히든팀의 화목함이 주는 즐거움도 분명 있지만 게임의 변수가 줄고 단순해지면 결국 재미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 미나님이 이전 회차에서 이겨서 살아남았다면 3대3대3의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견제와 협력이 오가는 눈치 싸움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히든팀의 입지가 위험해졌을 수도 있죠. 우리 짬을 지어서 좀 좋거든. 왜요? 그럼 꼴등은 안 할 거 절대로. 꼴등은 안 하고. 둘이 있고 그럼 저쪽은 3명이라 저쪽이 불리한 거. 히든팀은 당연하게도 이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생존이 목적인 이진영님과 파이님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제안이죠. 특히나 투표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진영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100%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3인연합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명이 혼자 남아서 사실상 꼴찌를 확정해야 하는데 아니란 판단인지 가스라이팅인지 알 수 없지만 덕스님이 혼자 남아 우승을 노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두 명이서 블랙카드와 화이트카드를 한 장씩 내면 덕스님이 소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히든 연합은 4라운드까지 게임을 완전히 장악해 나갑니다. 중간에 윤비님이 이진영님과 파이님의 도움을 얻어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지만 신현진님과 덱스님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전략이었죠. 이 역시 어림도 없죠. 애초에 두 사람의 협조가 가능했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략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영님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의미 있었던 승부처는 마지막에 나온 윤비님의 그레이 소수 전략이었죠. 다들 그냥 그레이는 1.5점이라고만 생각한 걸 비틀어서 그레이로 받는 1.5점과 소수색으로 받는 3점을 한 번에 받아서 4.5점을 받는 전략이었죠. 이렇게 되면 서출구님이 1등을 내주게 되고
꼴등인 넉스님이 서출구님을 지목할 수 있겠죠. 물론 뛰어난 전략이고 윤비님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지금의 홍진호님 입장에서는 파회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실전에서 홍진호님은 이 전략을 간파하고 그레이가 소수색이 되는 걸 막기 위해 1000만원을 사용해서 서출구님의 카드를 그레이로 바꾸죠. 결국 서출구님은 1등을 했습니다만 이 방법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000만원을 쓰지 않고도 그레이가 소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홍진호님과 서출구님이 그냥 짝을 이뤄서 그레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가 소수가 되든 되지 않든 어떤 방법으로도 서출구님이 1등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문제는 넉스님이 3점을 받으면서 홍진호님이 꼴찌가 된다는 점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데스매치를 놓고 연합의 구성원들이 협박을 받자 홍진호님은 본인이 자진해서 데스매치에 나가겠다고 하죠. 이 시점부터 넉스님과 홍진호님 중 누가 꼴찌가 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홍진호님이 꼴찌가 되었어야 하죠. 본인이 데스매치에 가겠다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꼴찌가 되는 겁니다. 넉스님이 홍진호님을 지목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정말 무색해지는 거죠. 이 시점에서 홍진호님의 목표는 서출구님을 1등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본인이 데스매치에 나가서 3인 연합 중 한 명을 탈락시키는 것이었죠. 짝으로 그레이를 만들어서 홍진호님이 꼴찌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목적은 그대로 이룰 수 있죠. 애초에 이 전략이었다면 그레이 소수 전략을 간파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1등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빈틈없이 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아까운 1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죠. 게다가 1000만원 뿐만이 아닙니다. 데스매치 투표에서 이진영님과 파이님이 홍진호님을 지목하게 하도록 각 1000만원씩을 지불하기도 했죠. 애초에 홍진호님이 꼴등을 해서 상대를 지목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불필요하게 3000만원을 더 지불한 셈입니다. 본인이 데스매치에 나가는 것으로 팀원들을 지키고 팀의 결속을 강화하려 했다면 본인을 꼴찌로 만드는 것이 팀원들에게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홍진호님과 넉스님이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1화에 나왔던 정글 메이즈를 다시 하게 되죠. 1화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게임의 목표물은 구석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목표물이 있고 중앙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목표물이 있습니다. 홍진호님은 복잡하게 길을 완성하기보다는 내가 서 있는 타일을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해 나가죠. 물론 괜찮은 전략이지만 홍진호님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죠. 두 개의 목표물이 상대의 시작점과 매우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홍진호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같지만 구석에 있는 목표 지점보다 중앙에 있는 목표 지점이 더 가기 쉽습니다. 홍진호님은 중앙에 있는 달과 산이 먼저 나왔고 넉스님은 구석에 있는 눈과 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진호님이 초반에는 점수를 더 빨리 획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목표물의 위치를 간과했기 때문에 후반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목표물들을 내 시작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러면 나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쉬워지고 상대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홍진호님이 했던 방식대로 게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목표물의 위치 정도는 신경을 쓰면서 했어야 했죠. 이런 턴제 방식의 게임에서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가 대체로 좋은 수입니다. 상대가 말을 올려놓거나 길을 열어놓은 곳을 밀어내면서 동시에 목표 지점을 내 쪽으로 가져온다면 더더욱 좋겠죠. 어찌됐든 끝까지 더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 홍진호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직접 데스매치를 치러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이번 화에서 홍진호님의 활약은 대단했지만 시작부터 게임이 한쪽에 기울어 있고 변수가 차단되어서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윤비님이 고군분투하며 변수를 만들어 주어서 좋았고 정글로 쫓겨나면서 오히려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령 플레이어 유리사님이 등장하죠.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매력있는 참가자들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었는데 참가자들의 플레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령 플레이어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나 페널티가
페널티가 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조금은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